손 힘과 초음파 기구로는 치아를 깨뜨리거나 금을 억지로 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처음에는 잇몸을 붓게 만들어 가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치은염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치은염이 계속되면 결국 잇몸 아래쪽에 뼈까지 녹이는 무시무시한 치주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난 영상에 치아 크랙에 대해서 다뤄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다가 이 스케일링을 하다가 앞니에 금이 갔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니까 이가 더 시리고 오히려 잇몸이 내려갔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스케일링을 하다가 치아가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의 제일 바깥쪽의 범랑질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뼈보다도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뼈는 삭아서 흔적이 없어질지언정 치아는 계속해서 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손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기구로 손상을 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깨진다는 것도 오해인가요? 그것도 많이들 하시는 오해예요. 여러분들 치과 하면 딱 떠오르는 소리 있죠? 윙 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이스피드라고 하는 치과에서 쓰는 엔진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F1 포뮬라 같은 경주차에서 엔진 RPM이 2만 RPM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이 하이스피드의 엔진은 거의 20만에서 40만 RPM은 넘나들어요. 게다가 여기에다 꽂아가지고 쓰는 기구가 다이아몬드 가루를 바른 기구입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해야지만 비로소 깎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치아예요. 당연히 손 힘과 초음파 기구로는 치아를 깨뜨리거나 금을 억지로 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험으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발치한 치아들인데요. 이렇게 이미 충치가 생긴 부분, 말랑말랑해진 조직들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나 이미 데미지를 입은 조직이니까 스케일러를 갖다 대면은 조금씩 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상 치아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반면에 멀쩡한 치아. 소리도 안 좋죠? 원래 보통 이렇게 스케일러를 치아 이렇게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잇몸 경계 부위를 이렇게 45도에서 90도 정도로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부러 실험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치아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치아는 손상 없이 멀쩡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기구는 하이스피드라고 하는 엄청난 RPM 고속 엔진이고요. 다이아몬드 가루를 바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치아가 깎이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명확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스케일러를 아무리 갖다 대도 치아 표면에 손상이 안 갔죠. 이거를 갖다 대면은 치아가 이렇게 깎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은요, 음식물 잔사라든지 아니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아에 엉겨붙어 가지고 끈적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로 이제 치아를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거칠거칠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치태가 생긴 겁니다. 플라그 혹은 바이오필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기도 하죠. 이거는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은 다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플라그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계속 침착이 되고 칼슘 같은 무기질이 같이 엉겨붙게 되면은 이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치석이 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거를 양치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깊숙이 들어간 어금니 쪽의 치석들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치석이 생겼다, 내가 이제 거울을 봤는데 뭔가 노란 덩어리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반드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셔야 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금니 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치석들은 없는지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스케일링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치석이 계속 커지겠죠? 치석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처음에는 잇몸을 붓게 만들어 가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치은염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치은염이 계속되면 결국 잇몸 아래쪽에 뼈까지 녹이는 무시무시한 치주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장님,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가 너무 시리더라고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이가 시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 치아와 한 몸이 되어왔던 치석을 제거를 한순간에 싹 하고 나면은 원래 드러나 있어야 됐을 치아의 깨끗한 표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쪽이 약간 썰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느낌이 싫다고 해가지고 치석을 제대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은염이 생기고 치주염이 생겨가지고 치아는 멀쩡해 보이는데 흔들려서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이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치석이 오래 생기면은 치은염과 치주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잇몸이 붓습니다. 치아는 썩지만 잇몸은 세균이 있으면은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관이 팽창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잇몸이 퉁퉁 부어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세균을 없애주면은 퉁퉁 부어 있었던 염증 반응이 사라지면서 잇몸이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어 있었던 잇몸이 쭉 가라앉으면서 내 치아가 손상된 것 같고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불쌍한 잇몸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거니 너무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 해놨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뭐 2, 3년에 한 번 새로운 장비를 드릴 때마다 테스트 겸으로 아니면 이제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스케일링을 받고 그런 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치아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올바른 양치법을 통해 가지고 잘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치석이 안 생길 정도로 치태를 매일매일 관리해 가지고 잘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치석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사실 스케일링 받기가 너무 겁나는 게 한 번 스케일링만 받으러 가면 치과에서 막 충치가 뭐 16개, 막 17개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어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좀 적절한 진료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치아가 앞니 2개, 송곳니 하나,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각 4사분면 7개씩 해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사랑니를 빼면은. 근데 이 28개에는 충치가 모두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치가 아예 없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신경치료 영상에서 각 충치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각 단계별로 의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또한 자가 진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잉 진료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충치가 있으시다고 듣는 거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양치질할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진들이나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각각의 치아들이 충치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고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고 이거는 지켜봐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하고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지켜봐야 될 충치가 있다면은 이거를 지켜보는 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법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험에서도 본 것처럼 스케일링으로 여러분들의 치아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대로 된 제품, 올바른 양치법을 통해 가지고 치석이 최대한 안 쌓이게 해주고요.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서 그냥 검진만 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거를 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주는 남자들 구독해 주시면 정말 많은 꿀팁들과 정보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